박하진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제가 기술자격검정원을 불법적으로 설립해서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을 2012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업인력공단으로 인소싱을 하면서도 자격검정원에 사람들이 채용되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채용 비리를 근절해서 제대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1년째 계속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7년 동안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영 이사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송유관공사 고양 저유소 관련해서 저게 그 PSM 대상 사업장이었고요. 그래서 PSM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한번 심사를 받았습니다. 96년부터 제도가 실시되었고 한 4년에 걸쳐서 기존의 사업장들은 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99년에 최초로 심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이행 확인 검사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그 유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또는 그간의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한 보완을 하거나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없는 상태로 이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 제도를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PSM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이행 확인은 하지 아니하고 재제출을 하는 것으로 5년에 한 번씩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설비가 한 5년 정도 되면은 노후화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다가 IMF가 나고 하면서 기업 규제 완화에 관련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사실은 재제출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행 확인만 하다 보니 이행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예방 정비 차원에서는 차원에서는 많이 부족하죠. 다른 나라 제도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씩은 다시 재제출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이프티 리포트는 5년 주기로 제출합니다만은 5년입니다만 오히려 그 비상 대응 계획 같은 거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것은 3년 주기로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사고라고 하는 것이 화학 설비들이 많아졌고 화학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큰 사고,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예방 정비를 하고 있는데 IMF가 지난 지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리고 국민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여전히 예전에 만들어졌던 2000년도에 만들어진 기업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과 사고를 기회로 변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사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학 설비들이 노후화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스템 중심으로 예방 정비,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PSM 보고서의 재제출 제도를 포함해서 현재 이행 상태 평가 점검이 그에 준하는 것으로 되든 아니면 재제출 제도를 복원을 하던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번 사고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만들어진 환경부의 RMP 제도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재제출하는 것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이미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우선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박영만 국장님 와 계신데요. 그 협의하신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 기술교육대 김기영 총장께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만들어진 건 2015년인데요. 2015년 2월 달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사업이 시작된다고 사람 채용 공고를 이렇게 냅니다. 여기 보면 주로 경력직과 신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로
전문직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기간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으로 임용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하고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건 NCS에 기반한 처음으로 이루어진 채용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어떤 직무를 함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면접해서 채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보고 면접 심사에서 채용이 됐는데요. 여기에 그 당시 장관 사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관 사위는 일반 행정직으로 본인이 분야를 응시를 했습니다. 학력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만 해당되는 업무가 법무기획예산회계관리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해서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위에 그 당시 장관 사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은 해당 경력은 전무하고요. 심지어 수업과 관련해서 수강한 내역도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되죠. NCS에 기반한 내가 비록 전공은 이게 아니지만 난 이런 거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요. 학부에서 전공한 것은 컴퓨터공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면접 봐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합격이 되고 그 이후에 4월 달에 심평원이 개원을 하고요. 10월 달에 해당되었던 기간제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들어갑니다. 장관의 사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이 되고 4월 1일 날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해서 넘겨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심평원에다가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사에 몇 점을 받고 했길래 되었는지 심사한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다른 건 다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내용만 없는 거예요. 점수 준 내용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직접 제가 이 면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때 서류가 이게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일단 분실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저도 뭐 그게 왜 없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저도 좀 말씀드릴 수가 곤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 관리 기준에 따르면은 인사 채용과 관련된 서류는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고 한 기술교육대의 성관리 규칙에도 채용 위반 서류에서 5년 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기록과는 6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인사 조치한 기록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분실자에 대해서 조치한 기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